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우입니다. 이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어쨌든 확진자가 지금 이 국내 확진자만 따지면, 어제 처음으로, 한 자릿수라 그래요. 굉장히 좀 많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확진자가 어찌됐건 제로가 될 때까지는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한 명이 100명, 200명한테 퍼뜨리고 또 다시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다 보니까 어쨌든 학교 개학은 쉽게 이렇게 결정할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다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태가 이제 끝나게 되면 우리가 예전에 이제 흑사병이 돌던 1340년대에 1347년이죠. 유럽에 이제 흑사병이 돌고 나서 결국은 그게 꽤 오랫동안 갔죠. 가면서 결국은 이제 몇 년을 가면서 그 이후로 중세 시대가 마감이 되고 이제 르네상스 시대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문명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커다란 이 변환기가 오는 시점이죠. 그 전에는, 흑사병 이전에는 오로지 신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됐다고 생각했다가 르네상스로 넘어오면서 이제 개인의 삶에 대해서 좀 더 조명하게 되고, 모든 철학, 인문학, 과학, 이 모든 것들이 다 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한국이 이렇게 잘 커버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어떤 투명하고 신속하게 이 공유를 했던 거죠. 그 국민들에게. 그런데 이제 다른 정부들 그죠? 우리가 익히 유럽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조차도 투명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기보다는 그냥 쉬쉬하고 그냥 넘어갈 거야라고 하고 국민을 기만한 거죠. 저는 기만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트럼프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이전 1월 18일부터 계속 경고음을 뭐라고 하죠? 미국의 CIA가 계속해서 경고음을 보냈지만 한마디로 미국의 국가정보원인 거죠. 경고음을 보냈고 그랬으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그거 말도 안 돼 이렇게 하고 넘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한국은 아직 국가정보원이 나서서 뭔가를 했다 이런 건 안 나오지만 아마 한국의 경우도 국가정보원이 아마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거 정말 큰일이니까 뭔가 대책을 짜야 된다. 또는 첫 확진자가 발생하자마자 무슨 역에 모여서 어쨌든 긴급 대책 회의를 어떤 제약사들과 했다라든지, 진단업체죠. 진단 시트업체랑 어쨌든 대책 회의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전에 이미 정부 순회에게, 대통령에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통령에게 건네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이미 수립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걸로 유추는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이런 바이러스 사태는 초유의 사태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한국이 대응이 이렇게 잘했던 힘은 아마 인터넷의 힘도 있었을 거고요. 물론 정부의 어쨌든 그런 노력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런 거에 대한,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유럽 선진국이라고 할 때 우리가 왜 미국에 이민도 가려고 하고 그랬던 가장 큰 힘은 그쪽에 가면 나의 안전이, 나의 삶에도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민도 가고 갔던 거 아니에요? 유럽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은퇴를 해도 어쨌든 밥 먹고 살만 하더라. 뭐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그렇게 만들었지만 결국은 그 어느 것도 그건 뭐 편안하게 죽었을 때 얘기고 중간에 어떤 이런 전염병이 돌았을 때에 대한 대책도 준비해주지 못하는 정도라면 꼭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은 그것을 잘 대처했는데 이런 영향들은 전 세계의 시민들에게 한국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게 될 것이고 그런 영향들이 결국은 그 사람의 평생을 좌우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될 때 앞으로 한국의 생산품들, 우리는 뭐 어쨌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의 생산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신뢰가 훨씬 더 높아지겠죠. 다시 말해서 한국의 제2의 어떤 부흥기가, 이건 뭐 경제면이나 문화면이나 이 모든 면에서 찾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유럽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이 이렇게 소중했다는 뭐 아직까지 그런 분석까지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우리가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막 답답해 미치려고 하잖아요. 스마트폰이나 이거 뜨는 거 보면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는 거를 보면 그런 것들이 아마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경기도 훨씬 더 좋아지겠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금 온라인 수업을 우리가 해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우리의 어떤 그 인터넷 환경이 그만큼 잘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뭐 성공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적어도 온라인 수업과 관련해서는, 원격 수업과 관련해서는. 물론 그게 학교마다 다 상황이 너무 달라요. 다르지만 어찌됐건 이게 시간이 돼서 좀 더 기간이 지나가면 어쨌든 실시간 수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른 학교들도 현재 안 하고 있다면 더 참여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길어질 것 같지만 제가 오늘 하려고 했던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어제 그 한 학생과 상담을 했는데 엄마 아빠도 같이 계셨죠. 근데 이제 엄마 아빠를 나가시게 하고 그 아이하고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또 나중에 이제 1시간 반 있다가 또 엄마 아빠랑 같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얘기했는데 그게 뭔 얘기냐면 아이들의 진로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 진로가 이미 설계가 되어 있다면 좋죠. 이미 확정이 되어 있다면 매우 좋죠. 그 방향에 맞춰서 공부할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로가 현재 정확하게 나의 꿈이 정확하게 없다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물론 아무 생각이 없다. 이건 문제가 있지만 어느 정도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과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도 뭐 예를 들면 이 아이의 경우에는 무슨 동물학자가 1학년 때 꿈이었어요. 그래서 너의 진로가 어떻게 되지? 라고 얘기하는데 이 동물학자라고 써 있는 게 이게 맞니? 그러면 수의학과냐?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저 이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니 또 바뀌었냐? 이런 이제 황당하게. 그런데 이제 제가 유추해 보건데 엄마가 이 아이에게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은 아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진로가 명확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학생이 훨씬 더 유리하고 그래야 그것에 맞춰서 준비할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에게 명확하게 진로를 정해라 라고 이제 갖고 있었던 거고 이 아이는 변했던 거죠 이미. 그러니까 이제 동물학자에서 이미 변해서 이제 생명과학이나 화학 쪽에 더 관심이 있고 그 중에서 화학과 생명과학 중에 생명과학 쪽에 더 관심이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아직은 없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는 뭐 연구원도 있을 거고요. 뭐 회사 다니는 뭐 별의별 게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러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니 진로 없다고 닭똥 같은 눈물. 얘가 이렇게 고민이 많았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제가 유추해 보건데 추측해 보건데 아마 이제 엄마는 이 아이에게 이 꿈의 진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뭐를 딱 가져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못 가진 자기 자신이 너무 이렇게 모자라 보였던 것 같아요. 나는 왜 없던 거지? 나는 왜 없는 거지? 나는 왜 진로가 없지? 막 이런. 그러니까 이 아이는 거기서부터 고민의 출발점인 거예요. 나는 어딘가 모자란 건가? 나는 뭐가 안 되는 거지? 나는 왜 그런 거지? 아니 내가 지난번에 수학 2등급이었다, 그러니까 1등급이었다가 2등급으로 떨어진 것도 아마 저런 이유인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다 쌓여져서 이 아이가 뭐 닭똥 같은 눈물을 퍽퍽퍽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아이가 그렇다고 제가 이 얘기했다 그래서 모든 아이가 똑같은 상태냐? 보통은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가 없는 학생들이 한 3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한 65%는 자신의 진로를 갖고 있고 자신의 뭐 직업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한 35% 정도 됩니다. 근데 이 35%를 놓고 보면 좀 더 냉정히 분석해 보면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더 많은 것이지 공부 못하는 애들은 다 진로가 없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더 많다라는 것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당연히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잘하는 아이들 쪽일수록 더 이 진로가 명확하게 있는 거죠. 근데 이 아이는 적어도 학교 내신의 경우에 보면 뭐 다 거의 다 1등급이니까 1등급이고 그 다음에 뭐 한국사 4등급, 수학이 2등급, 3등급 뭐 이랬어요. 영어도 국어도 2등급으로 떨어졌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이에게 물었죠. 이 성적이 왜 떨어진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국어는 뭐 금방 복귀가 가능한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아이였고요. 수학은 뭐 시험 볼 때마다 이렇게 막 떠나봐요.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성적이 안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그거에 왜 우리가 보통 때 그냥 걸어가면 그죠? 한 10m 정도 걸어간다고 그냥 걸어갈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게 높이가 막 10m, 20m 위에 똑바로 걸어가라면 10m라도 못 가죠. 1m 갈 때도 기어갈 때도 무서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심정으로 시험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진로에 대한 얘기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이러다 보니까 애가 이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공부까지도 이제 이게 무너져 가는 그런 상태에 있는 아이였어요. 하지만, 이 진로 때문에 이 아이가 받는 스트레스는 상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그런 문제, 진로를 생명과학 분야 또는 화학 분야 요 정도만 맞춰놔도 이미 진로가 있는 거예요. 딱 직업이 딱 이거다. 이거 안정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 아이에게. 그러니까 이런 동물학자가 꿈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누구야? 이게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으면 뭐 예를 들면 수의학과 또는 의학과 뭐 의대죠. 의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또 뭐 화학공학과 이렇게 있는데 생명공학과도 있겠죠. 이런 것들 중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려면 뭐가 어떤 과여야 할까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 전체과가 다 필요한 거 아닌가? 전체과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 맞아. 그러니까 지금 너가 갖고 있는 생각이 바운더리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늘상 자기는 과학자가 되는, 그러니까 과학자라기보다는 과학과 관련한 일에 더 흥미가 있고 그것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계열로 따지면 과학 쪽에, 그 이공 계열 쪽에. 물론 뭐 그게 좀 더 나가서 자연 계열로 나갈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그런 쪽에 더 관심이 있는 아이인 거예요. 한 번도 그걸 바꿔본 적이 없어요. 다만 직업만큼은 못 정한 거죠. 아직. 근데 직업만큼을 꼭 못 정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신의 어떤 다양한 독서를 통해서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아이는 그것을 좀 더 빨리 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진로가 좀 늦어졌다 그래서 얘는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울대학교에도 뭐 자율전공 있고 있잖아요. 물론 뭐 들어가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죠? 빡셉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설령 그렇다고 해도 이 아이들이, 뭐라고 하죠? 공부를 못하고 잘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짚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정도의 바운더리만 있어도 더 많은 것을 다양하게 탐색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아이가 더 다양한 분야를 탐색해 갈 수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아요? 세특상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알게 되기도 하고요. 또 뭐죠? 독서를 통해서도 이 아이가 탐색해 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아이의 어떤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발전 가능성을 엿보게끔만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 학생부는 그걸로 족한 거예요. 물론 이러다가 고3이 돼서도 자기 자신이 생명과학과나 화학과 전체 어바웃에 대한 전체에 대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만 갖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때까지 꼭 내가 화학자여야 하고 내가 생명과학자여야 되고 생명과학 연구원이어야 하고 이것을 꼭 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전체 이미 어렸을 때부터 과학과 관련한 것들의 직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탐색해 가는 거고, 이런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이 있어야 나중에 이 아이가 어떤 연구원이 됐든 어떤 뭐 화학자가 됐든 생명과학자가 됐든 생명공학의 어떤 연구원이 됐든 그래야 이런 다양한 분야의 배경식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아이가 자신이 뭐 정말 없던 거를 만들어내든 아니면 뭔가를 연구를 하든 그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는 것이기 때문에 진로가 없다고 그래서 진로가 지금 아예 없다. 나 아무것도 몰라. 뭐 이런 거라면 문제가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너무 고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엄마도 고민 안 했으면 좋겠고 학생도 뭐 전혀. 그런데 이제 제가 굳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마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아이가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서 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어떤 분야라고 정도 되면 그러고 나서 이 아이의 전공 적합성은 꼭 얘가 화학과나 이 생명공학과, 생명과학과의 전공 적합성을 보는데 꼭 어떤 것이 전공 적합성이 더 맞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요? 뭐가 더 맞는 거죠? 어제 제가 그 아빠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혹시 회사에서 어떤 아이가 신입사원이 오면 어떤 사람이 이 사람 괜찮네라고 합니까? 라고 하니까 적극성이래요. 맞죠? 적극성인 거죠. 그죠? 적극성 하나가 다가 아니라 적극성인 거죠. 적극적으로 일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인 거죠. 마찬가지로 학생부의 학과에 뭐 그게 과학이든 수학이든 국어든 이 적극적으로 뭔가 하는 그런 자세가 써 있다고 하면 그거 자체로도 전공 적합성에 맞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전공 적합성이라고 해서 생명과학과 딱딱딱 부러지고 물론 좋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보고서에 대한 문제가 따로 나오는 거죠. 자신이 흥미가 있으니까 보고서도 그 관련된 걸 쓸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처럼 그런 거니까 괜히 이 전공 적합성이라는 게 딱 이게 생명과학과 갈까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만 해야 되겠다 하는 거 좋아요.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백그라운드 그 전공 적합성을 차지하는 백그라운드에는 적극성이라는 것도 또 이 태도 이 학생이 갖고 있는 태도에도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어찌됐건 얘기가 또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칠게요. 근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혓바늘이 둬서 발음이 잘 좀 셉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아이가 전공 이렇게 어느 분야라고만 있어도 충분한 겁니다. 그걸로 충분한 거기 때문에 꿈이 없다가 아니에요. 이미 이 아이는 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있다고 쳐주죠. 왜냐면 그 정도라도 있고 그러면 이 아이가 우리가 유추해 보잖아요. 아이가 전체적으로 이런 전체 전반에 대해서 관심 있게 살펴봤겠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만하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꼭 진로가 꼭 직업이 없다 그래서 진로가 없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 작업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생각해서 하면 더 넓게 공부할 수도 있고요. 더 여유롭게 공부할 수도 있어요.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최근에 제가 지금 회원수가 3,000명에서 14명인가? 10 몇 명이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이번에 3,000명을 달성을 하게 되면 3,000명 달성 기념 무슨 이벤트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벤트는 무엇으로 할까? 어쨌든 이벤트를 꼭 하고 싶어요. 어떤 이벤트로든지 꼭 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도움을 되드린 또는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을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런 이벤트에 대해서 뭔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밑에 좀 적어주시면 제가 생각해보고 그렇게 가능한 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